어머니를 좀 이렇게 이해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한다는 게 좀 왜 그러실까라는 거를 좀 진심으로 알아차려보는 거죠. 네. 근데 뭐 이렇게 젊은 여성분들은 이걸 보면 어머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에 경상도에서 그러니까 아내로서 엄마로서 살아가는데 근데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짧게 한 3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 아주 안 좋았어요. 어머니하고 항상 충돌, 이제 폭행 이런 걸 너무 많이 보고 자랐는데. 어머니 아버지 사이가 안 좋으셨군요. 네.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학교 갔다가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코가 이제 내려앉아가지고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고 계신 거예요. 저쪽에 쪼그려 앉아서. 근데 너무 꼴이 배기 싫어갖고 아버지한테 달려들었어요. 갈비뼈가 이렇게 부러져 주셨어요. 제가 막 이렇게 막 폭행을 한 건 아니지만 원망하는 단계에서. 근데 그 이후로 할머니가 얼마나 저를 예뻐했겠습니까? 3대 독자에. 근데 그날부로는 이제 제가 페르나가 된 거죠. 남편은 가끔은 굉장히 공격적이란 말이에요. 경찰을 부르거나 뭐 법원에 가거나 그 시대는 그런 게 어려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딸을 7을 주르륵 낳았어요. 그러면 그때 그 시대의 그 문화에 얼마나 들들 볶였을까. 네, 아들 낳으라고. 딸을 7을 낳고 8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어머니한테 이 막내 아들은 그냥 자식 이상의 의미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기댈 부분이 없으니 그러니까 그 집안의 생계와 모든 양육을 혼자 다 짊어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억새풀 같은 분이세요. 와, 진짜. 그래서 이 어머니는 딸이 그 상황에도 똑같은 말을 하셨을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뭔가 여자들이 가정이 어려울 때는 본인이 이걸 딱 짊어매는 것이 이분한테 너무 당연한 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엄마의 역할. 엄마 역할을 해. 니네 지금 가정이 위기야.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딸이어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지원 씨가 문제야. 문제야. 여기서 모든 문제의 시작이 많은 부분이 되긴 해요. 사실은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생각해서 생일날 퐁을 먹게 한 게 아니라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딱 와서 봤는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보면 굉장히 짠할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가. 자, 그런데 이제 이 지원 씨가 뭐가 문제냐면, 이 남편분이 뭐가 문제냐면 어머니와 어떤 얘기를 하는데 아이 걔라고 해서 엄마 혜민이라고 해서 퐁 먹이고 싶었겠어요? 이거는 혜민이가 주제가 되는 거잖아요. 주어.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원 씨가 뭐냐면 화법을 화법을 써야 돼. 그쵸. 내가 돈을 못 벌어와서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화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게 뒤로 싹 빠지게 되는 꼴이에요.
아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건 못 하겠는데. 그리고 그게 자존심 상해서 못. 그게 사실이야. 그게 사실이잖아. 사실은 맞죠. 그래. 사실은 말 그렇게 얘기해. 너무 좀 슬프지 않아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상당히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상당히 갈등이 생길 수 있는 화법을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두둔하는 것 같지만 요것 때문에 어머니는 약간 또 여기서 건드려지시는 것 같아요. 요걸 한번 잘 집에 가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공감된다. 어머니 잘 데려다 드렸어? 응. 별말 안 하셔? 나 거의 마음 결정했어 나는. 어? 결정했다고 가는 걸로. 밥 먹고 싶다고. 아 진짜야. 혼자 가. 나고. 주말 부부에 난 못 가. 뭘 결정을 해. 나고. 아니 그것도 새로운 4차 산업 중에 하나야. 농업이라는 게. 다시 돌아서 농업으로 간다니까. 수제자가 막 몇십 명씩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배우려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왜 그런 상상을 해? 지금 직업이 배우인데. 배우로 상상을 해, 배우를. 나 배우 안 한 지 오래됐거든. 내가 솔직히 요새 잘 모르겠어. 뭐 내가 배우인지 진짜 까먹었어. 애기 낳고. 아니 옛날에는 뭐 깡도 있고 약간 그렇더니만은 지금 이 여자 되게 없어 보인다 진짜. 안 되는 거 뻔히 알잖아. 너도 지금 네 꿈 쇼핑 라이브 하면서 지금 돈 벌어? 쇼핑 라이브 하면서 좀 어렵지? 나도 배우하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야. 어차피 그것도 돈을 벌까 말까 확실하지도 않은데 지금 배우도 확실하지도 않아. 돈을 벌까 말까. 이것도 우리가 될지 안 될지 몰라. 둘 다 어차피 앞이 안 보이는데 왜 갑자기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서 가냐는 거야. 똑같이 앞이 안 보이는데. 솔직히 여태까지 지금 8년 동안 살면서 이제 풀리나 저제나 풀리나 진짜 그거 한 방 기다린 거야. 무슨 주식 투자했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어이가 없는 게 아니지. 그럼 나랑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배우로서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뭐? 오빠 조금만 잘 될 거니까 좀만 기다려고 맨날 그렇게 세뇌시켰잖아. 그래서 그것만 보고 참았는데 갑자기 내려간다 그러면은 희망도 없이 산다고 그러면. 그 우리 남편분께서는 배우라는 꿈은 이제는 좀 지쳤다 이런 상태신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상처를 좀 받았던 게, 그러니까 돈 문제가 좀 얽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못 받거나, 그러니까 뭐 빌려줬다가 떼인 것도 있고.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제 저라는 사람을 보고 쓰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느껴져가지고 어느 순간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되게 이제 너무 이 일이 하고 싶은데도 너무 이 일이 재수가 없는 거예요. 하기 싫고. 상처받으셔가지고. 또 이제 응수 형님 예전에 그 패밀리 할 때는 그때는 제가 괜찮았었거든요. 돈도 잘 벌고 나는 그래서 그때 형님이랑 할 때 근데 결혼하면서 좀 이상하게 잘 안 됐어. 아무튼 다 좋은데 제 귀에 딱 꽂힌 게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좀 잘 나갔는데 결혼을 한 다음에는 좀 일이 갑자기 줄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남 핑계를 웬만하면 잘 안 대려고 하는데 이제 관계자하고 자리가 되게 많이 반으로 딱 줄어버렸어요. 결혼하면서.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좀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술자리를 거의 한 6일 정도를 하는데 일주일에 감독님 만나고 뭐 이렇게 하고 거기서 좀 많이 해결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할까? 왜 배우를 하려고 했던 거? 맨 처음에요? 그냥 누나 따라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지금 선생님이 해주셨는데요. 배우는 내가 어떤 배우가 돼서 어떤 연기를 하고 어떤 작품을 남기느냐의 비중이 훨씬 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남편분은 사교와 침묵의 방법으로 배우를 많이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아니 좀 비중이 되게 컸죠. 네네. 90%.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역할이나 일이 메이드 될 뻔 했는데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사람한테 상처받고 자기가 이제 막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니까 역할도 못 받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되게 그 탁 건드리는 아마 그런 자극들이 어떤 거냐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버지 같은 느낌을 받는 감독님 이런 분들이 아니면 이제 그 영화계에 굉장히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확히. 손을 탁 내밀어요. 그러면 마치 아버지를 미워도 했지만 뭔가 이렇게 내가 나한테 따뜻한 손길과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것 같은 느낌을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 그런 거죠. 그분이 그쵸. 아버지는 아니지만 맞아요. 그러면 거기 이렇게 덥석해서 막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인간의 관계라는 건 언제나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네. 그 갈등과 아픔이 여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탁 치면 이게 확 커지면서 분노가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왜 매번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내 뒤통수를 치고 나를 이용만 해먹고 이러면서 어떨 때는 그냥 좀 겪어갈 수 있는 갈등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겪고 가는 거죠. 예. 그 갈등이 너무 증폭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본인은 엄청난 상처를 받아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이것 때문에 갈등도 생기지만 이것 때문에 혹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좀 케어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야, 와서 일해. 내 조금 돌봐줄게. 네. 와서 농사 지어봐. 몸은 힘들어도 집 그래 걱정 안 하고 내가 좀 케어해줄게. 그러면 마치 아버지가 내가 어릴 때 그렇게 바랬던 나라는 사람을 우리 가족을 프로텍션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격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좀 돌봐줄게 내려와. 그러면 네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나의 적성에 맞는 일인지 내가 이것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를 고려할 여유도 없어. 네 이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원래 배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 배우의 노력을 안 하고 인간관계에서 막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제가 오디션을 봤는데 정말 원하는 역할이 딱 됐어요. 오디션도 잘 받고 그러면 그날부터 연구를 하고 이제 배우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날부터 연구는 안 하고 그 스태프들하고 어울려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러신 거예요. 어울려서 막상 슛 들어가면 연기가 어설픈 거야. 어떡해.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하. 주변 사람들이랑 관계 맺는 게 그것도 중요한 알기는 순서가 바뀌. 한마디 해주세요, 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배우 활동을 해오면서 첫째 뭐가 없냐면 절실함이 없다는 거지. 내가 배우가 돼야 되겠다는 그 절실함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조금 흔들렸던 게 연극을 했더라고. 네, 연극 9년 했어요. 9년. 9년 한 분야에서 뭘 했으면 나의 포지션을 잡아야 되거든. 나의 영역을.
그러니까 쓰지 못했다는 게 있는 거지. 연극 9년 해서 나의 에어리어를 못 잡았는데 이게 그대로 영화판으로 가서 이게 될 일이 없지.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화판에 가서 1년 안에 쓸 수 있는 근거는 여기 9년 동안 닦아놓은 이거 힘으로 쓰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셔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아내분의 기본 성향은 좀 희생적이고 네. 약간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간호사라는 의료인 직업이 맞기도 맞아요. 해요. 근데 다 좋아요. 좋은데 또 약간 이것도 좀 약간 뼈골 때리는 얘기를 제가 아내분한테 하려고 해요. 원래 이제 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인은 정확해야 돼요. 굉장히 이제 그런 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라이브 방송이나 쇼호스트들은 이런 아주 왜 끼라고 하죠. 이게 딱 쳐야 되는데 장난 아니에요. 좀 적은 편이야.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무능한 게 아니라 원래 본인이 굉장히 오랜 동안 그러한 직업 환경에 노출되어 있던 분이기 때문에 몸에 딱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탁 깨고 나가야 엄청 재밌는 사람이 될 텐데 뭔가 그게 딱 맞고 있어. 그런데다가 마음은 속상하니까 슬퍼.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메리트가 없다는 생각은 안 해? 시장에서? 그래 할 말이 없다. 와다다다다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모니터하는 대표분들이나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 똘끼가 있대요. 반똘끼래요. 그러니까 더 돌아야 되는데 갈랑 말랑 이러니까 캐릭터도 안 잡히고 재미있다가 재미도 없고 근데 슬퍼. 슬픈데 그 정도면 잘한 거라고 생각해. 가끔 슬퍼. 그러니까 아니 천재적인 재능은 난 아니라고 봐. 근데 재능은 좀 있고 열심히 하는 분이고 맞아요.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봐요.